아이고, 아이고, 응. 퓨얼셀. 중요하죠. 특히나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이제 뭐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도 입시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는데, 퓨얼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1. 이 퓨얼셀은 이게 열린 개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가 계속 생성됩니다. 요게 이제 퓨얼셀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열린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보통의 전지는 무슨 개죠? 보통의 전지는 무슨 개죠? 예를 들면 막 팔굽혀펴기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팔굽혀펴기 하는 건전지. 그 팔굽혀펴기 하는 그 건전지 안에 있는 물질이 막 새어 나오나요? 막 쓰다가 보면 무슨 뭐 줄줄줄 새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은 필요하면 거기다가 막 침 발라서 막 뭐 안에 물질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걸 무슨 개라고 해요? 홍우야, 무슨 개라고 해요? 바로 보통의 배터리는 닫혀 있습니다. 물질 출입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튬 아이온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도 닫힌 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완전 밀봉돼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구동되기 전후의 질량이 어떨까요? 배터리 전체의 질량은 구동되기 전후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죠? 안 변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저 퓨얼셀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물질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만들어진 물질이 배출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동되는 게 열린 개인데, 그 예시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수소를 통해 만든 수소 연료전지, 메테인을 통해 만든 메테인 연료전지. 그러면 이때 그 전지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수소 전지와 메테인 전지 반응식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홍우야. 공통점이 뭐예요, 홍우야? 중학교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통점. 정답. 뽀로뽀로뽀로뽀. 전체 반응식은 항상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라는 말의 뜻이 뭐죠?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그걸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위쪽 반응식도 아래쪽 반응식도 다 산소랑 반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산소랑 반응하는 그 연소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퓨얼셀 반응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기 음송도가 큰 산소가 항상 산화될까요? 환원될까요? 전기 음송도가 큰 산소가 항상 산화될까요? 환원될까요? 뭘까요? 있잖아. 뭐가 될까요?
보로보로보로보 항상 환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산화되는 반응인지 환원되는 반응인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예요? 산화수죠? 그럼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자, 산화수 얼마? 0. 산화수 얼마? 0. 수소 산화수 얼마? 1. 산소 산화수 얼마? 2.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산소가 환원이 되고요. 수소가 산화가 된 거죠. 맞나요? 예찬아 맞아요? 자, 메테인 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메테인 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여기선 4-겠죠. 왜냐하면 수소가 1 플러스일 테니까요. 자, 이때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4 플러스죠. 왜냐하면 산소가 2-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산화가 된 거예요? 요 탄소가 산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산소는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환원하고 있죠. 즉 수소 전지가 됐건 메테인 전지가 됐건 산소의 환원 방식은 변했어요, 동일해요? 두 전지 모두 산소의 환원 방식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뭐가 된 거예요? 산소가 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산소가 물이 되는 그냥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소가 저런 식으로 물이 되는 환원 반응식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산소가 물이 되는 환원 반쪽 반응식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시작 해보세요. 해보세요. 산소가 물이 되는 환원 반쪽 반응식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종호 해보세요. 산소가 물이 되는 환원 반쪽 반응식. 오? 대단한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산소가 물이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 산화수가 0인 산소가 산화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여기서 뭐 해줘야 됩니까? 우선 산소의 질량 보존 완성시켜야 되죠. 그럼 질량 보존이 되려면 산소가 2개니까 여기 산소 2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누구의 질량 보존을 맞춰야 돼요? 산소를 쓰다 보니 수소가 껴들어왔죠. 물이라고 쓰다 보니. 수소가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소를 4개를 더하면 또 수소의 질량 보존이 완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 맞춰야 되죠? 그 다음 뭘 맞춰야 되죠? 바로 전하량 보존을 완성시켜야 되죠. 그러면 전하량 보존을 완성을 시키려면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여기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여기 전자를 몇 개 붙이면 되겠어요? 전자를 4개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산소가 물이 되는 환원 반쪽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연료전지에서는 저 반응식이 핵심입니다. 핵심. 예찬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것의 뜻이 뭡니까?
이것의 뜻이 뭡니까? 정우야?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예찬? 이것의 뜻이 뭡니까? 아, 양성자. 그렇죠. 사전적으로. 네. 홍우야, 이거의 뜻이 뭡니까? 산성 조건이야.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수용액은 항상 산성이라는 법이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뭐일 수도 있어요? 염기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게 염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소거시키면 되겠죠. 무슨 반응을 이용해서?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다가는 요 개수만큼 OH-를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하고 OH-가 반응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르가 되겠죠. 무르. 그럼 그 무르를 여기에 있는 얘랑 소거를 해주면 반응식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퐁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이 저렇게, 그러니까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산성뿐 아니라 아래처럼 변형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이게 산성 조건이라고, 산성 조건.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에요? 홍우야, 이게 산성 조건이면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바로 중성 조건이죠. 혹은 염기성 조건이죠. 즉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거나 염기성에서 작동이 될 때는 아래쪽 반응식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언급이 대상이 되는 그 시스템의 액성에 따라서 저 산소의 환원 반응을 위아래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1번 산화수 변화. 수소 전지가 됐건 메테인 전지가 됐건 뭐라고? 산화수 변화를 체크하래요. 뭐 했죠? 끝.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수소 전지 반응과 메테인 전지 반응에서 수소의 산화수 변화는 같다. 수소 전지 반응에서 수소의 산화수 변화는 같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뭐 하는 거냐면 수소 전지에서는 수소가 0에서 1 플러스로 산화수가 변했지만 메테인 전지에서는 수소의 산화수를 체크를 해보면 수소의 산화수가 1 플러스로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뭐 그거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다음 3 문제 해봅시다. 3. 자, 3은 뭐냐면 세 번째는 수소 전지가 메테인 전지보다 연료 1g당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수소 전지. 자, 수소 전지의 경우는 얼마의 열 에너지가 방출된답니까? 바로 286 kJ per mol 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 몰이라고 하는 건 반응한 수소 기체 1몰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수소 기체 2g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수소기체는 분자량이 2잖아요. 그럼 1몰이면 2g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다르게 바꾸어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143 킬로줄 퍼 그램 H2. 그래서 수소기체 1g당 143 킬로줄의 에너지가 등장을 한다.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메테인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냐? 바로 561kJ/몰이죠. 그런데 이때 그 1몰은 누구 기준이냐면 메테인 1몰 기준이에요. 그런데 수소기체의 분자량은 2였지만 메테인은 분자량이 16g/몰이죠. 맞나요? 그럼 이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메테인이 16g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561을 16으로 나누어 주면 값이 뭐다? 100 메테인이 35 킬로줄 퍼 그램 메테인. 이렇게 바꾸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1g당 143kJ인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1g당 35kJ.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질량당 에너지를 훨씬 더 누가 더 많이 내게 돼요? 수소기체가 많이 내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보통의 경우 움직일 탈 것들은 저 연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휘발유를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휘발유 자체도 일종의 뭐예요? 연료 자체도 일종의 짐이잖아요. 그럼 짐이 가벼울수록 효율적이겠어요? 무거울수록 효율적이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누가 제일 효율적이다? 수소기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그 퓨얼셀. 그럼 잘 봐요. 퓨얼셀 반응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연소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연소 반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퓨얼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뭐만 되면? 연소 반응만 되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연료전지 하면은 수소 연료전지가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 계산 때문이에요. 다른 탈 것들도, 그러니까 다른 연소 가능한 것들도 다 퓨얼셀이 되지만 1g당 생성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수소기체가 월등해요. 그런데 수소기체는 그거 외에 또 장점이 있죠. 바로 뭐예요? 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네, 바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가 또 결정적인 장점이죠. 그래서 퓨얼셀 하면 수소기체가 뭐냐면 대명사가 된 건데 꼭 수소기체만 뭐냐면 퓨얼셀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만 가능하면 다 퓨얼셀의 재료다? 연소 반응이 가능하면. 알겠죠? 알겠죠? 또 왜 무슨 사연이 있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쉴게요. 준다잉. 깜짝이야. 예. 그 전기 에너지잖아요. 예, 전기 에너지. 근데 이거를 이 킬로줄로 나오는 그냥 이 반응열 이걸로 해도 되는 거기에 이제 뭐가 곱해지냐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열 효율이 곱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열 효율은 수소 전지가 됐건 메테인 전지가 됐건 열 효율은 대략 80%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열 효율을 같다라고 보면 저 에너지 그대로 비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열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저기에 있는 286하고 286하고 561은 화학 결합을 통해 예측되는 100% 전환되는 에너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얘를 자동차 엔진 속에 넣어서 연료로 썼을 경우는
이 에너지를 100%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소모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소모가 되는 그때 열 효율이 어느 정도냐? 보통 그 기름 넣어서 운행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최대 30% 정도예요. 최대 30%. 실제로 286kJ/몰이라면 실제 열 효율은 저기다가 0.3 곱하면 한 60에서 70kJ/몰밖에 그 달리는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 열 효율이 최소 50%예요. 최소 50%.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렇게 퓨얼셀로 바꾸면, 그리고 자동차의 엔진이 아니라 모터를 걸게 되면 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료를 훨씬 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소 퓨얼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산성 조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저기에 있는 수소전지. 자, 저기 보시면 전체 반응식이 요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환원 반응식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산성 조건 기준으로.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써봐요.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훌렁 빼봐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산성 조건에서 나타나는 산화 반쪽 반응식입니다. 즉 수소 전지에서 나타나는 산화 반쪽 반응을 산성 조건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염기성 조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뭘로 빼주면 되겠어요? 염기성 조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는 이 식으로 빼주면 되고,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식으로 전체 반응식에서 빼주면 그 산화 반쪽 반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메테인 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테인의 전체 연소 반응식은 이거죠? 여기서 환원 반응식이 누구냐면 이거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면 얘 소고가 되고 산화 반쪽 반응식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산소 개수를 일치시켜서 빼주는 거예요. 산소 개수를 일치시켜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료의 산화 반쪽 반응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살짝 번호만 말씀을 드리면 한 장 넘겨서 66번 뭐실까요? 66번? 66번 찾았어요? 66번만 한번 슬쩍 보시지요. 66번이 서울대 입시 문제거든요. 내가 택은 뗐는데 66번이 그 연료전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괄호 1번, 괄호 2번 두 개가 있는데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괄호 1번은 메테이놀을 가지고 연료전지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테이놀 등과 같은 알코올은 그 뭐냐면은 그 알코올은 연소 반응 돼야 안 돼요. 메테인은 연소 돼야 안 돼요. 메테이놀은 알코올은 연소 반응 되죠. 연소 반응 되니까 메테이놀도 연료전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포도당 역시 연소 반응 돼야 안 돼요. 괄호 2번은 포도당인데 포도당도 연소 반응 되죠. 그 연소 반응이 되는 포도당 역시 뭐의 원료가 될 수 있다? 연료전지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연료전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실제 입시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테크닉도 꼭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그 화학 심층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시험이 이제 한 2주 남았죠, 그렇죠? 2주 남아서 오늘 종강을 할 건데 원래 뭐 15 코스 15, 코스 16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은 2주 동안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내가 이제 강의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인가 다음 주부터 아마 그 실전 면접 시뮬레이션 뭐 실전 면접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에 말씀을 하시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실전 대면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칠판에 써보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거 실제로 해볼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어차피 이건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나눠드렸던 교재들을 은근히 양 많을걸요? 이만할걸요? 지금 다 모아놨으면. 예. 그거만 잘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안녕.